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리신가요? 아니면 넘어질까봐 외출이 두려우신가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어르신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저는 91세 현직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서입니다. 50년 넘게 어르신들의 뼈 건강을 지켜온 의사로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2025년 6월 기준 대한골대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여성의 50%, 남성의 20%가 골다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대로 뼈가 더 약해지면 골절이 될까?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이런 걱정이 드시나요? 저도 67세에 고관절 골절로 쓰러졌을 때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집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졌고 병원에서 고관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죠.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환자들에게 뼈 건강을 강조했던 제가 이런 일을 겪다니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퇴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운동을 많이 해야 뼈가 튼튼해진다고 믿었고 매일 아침 1시간씩 빠르게 걷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제 뼈에 무리를 주고 균형 감각을 고려하지 않은 습관이 낙상을 불러왔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91세인 저는 아직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비결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뼈 건강 문제의 원인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뼈 건강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뼈 밀도가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뼈 속 칼슘과 미네랄이 빠져나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에게 흔한데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 밀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대한골대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50%, 남성의 20%가 골다공증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진료하며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고관절이나 손목 골절을 겪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고관절 골절은 낙상 후 가장 흔한 부상인데 회복이 어려워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필수 영양소예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60%가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부족으로 뼈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칼슘 권장량은 1000mg인데 이를 채우지 못하면 뼈 밀도가 매년 1%에서 2%씩 감소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하루 800IU가 권장량인데 부족하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뼈가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부터 우유나 멸치를 잘 안 드셨다면 칼슘 부족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도 줄어들어 뼈 밀도가 감소합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미만의 신체 활동을 하는 어르신은 골다공증 위험이 30% 높다고 합니다. 특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뼈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퇴직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다리가 약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는 흡연과 과음입니다. 흡연은 뼈를 형성하는 세포의 활동을 방해하고 칼슘 흡수를 저하시킵니다. 대한골대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2배 높습니다. 과음은 비타민 D 대사를 방해해 뼈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젊을 때 술을 많이 드셨다면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근육량 감소와 균형 감각 저하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30%가 매년 낙상을 경험하고 이 중 10%가 골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낙상 후 골절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특히 위험해요. 집에서 넘어져 손목이나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늘려 뼈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은 뼈 밀도 감소 속도가 15% 더 빠르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뼈 재생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몸이 더 약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원인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줄어들게 할 수 있어요. 제가 50년간 진료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뼈 건강을 잘 관리하신 어르신들은 80대에도 활기차게 움직이셨어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건강한 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뼈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고 50년간의 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필수 영양소예요. 하루 칼슘 1000mg, 비타민 D 800IU를 목표로 하세요. 칼슘은 우유, 멸치, 시금치, 두부 같은 음식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 한 잔 200ml는 칼슘 300mg을 채워줍니다. 멸치는 한 줌 20g 정도를 국이나 반찬으로 드시면 칼슘 150mg을 보충할 수 있어요. 시금치는 데친 뒤 참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두부 반모 150g은 칼슘 200mg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D는 음식뿐 아니라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10분에서 15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생성이 촉진돼요.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도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800IU의 비타민 D를 섭취하면 뼈 밀도 감소 속도가 20% 느려지고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골절 위험이 15% 감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우유 한 잔과 멸치 반찬을 드시고 점심엔 시금치나 두부를 추가하세요. 햇볕은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쬐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처음엔 하루 한 가지 음식부터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유를 매일 한 잔씩 드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 익숙해지면 멸치나 시금치를 더해 보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칼슘과 비타민 D가 뼈의 기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뼈 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저강도 운동과 균형 훈련입니다. 나이 들수록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10초씩 5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한 발로 20초 서서 균형을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엔 벽을 잡고 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한국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저강도 운동을 12주간 실천한 어르신은 근력이 25% 향상되고 낙상 위험이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걷기 운동도 좋아요. 하루 2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후에는 5분씩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 발목을 돌리거나 허리를 가볍게 틀어주는 동작이 좋아요. 처음엔 의자 운동부터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한발서기 연습과 걷기를 추가해 보세요. 무릎이 아프시다면 의자 운동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운동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키운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뼈 건강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개선하며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낙상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집안에서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집안을 점검하세요. 카펫 모서리를 테이프로 고정하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세요.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해 안전하게 다니세요. 복도나 방에 작은 물건이 널려 있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집안 환경을 개선한 어르신은 낙상 위험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조명도 신경 쓰세요. 밤에 화장실을 갈 때 어두우면 넘어질 수 있으니 복도에 센서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아요. 신발은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걸로 신으세요. 예를 들어 고무 밑창이 있는 실내화를 착용하시면 안전합니다. 집안 점검은 가족과 함께 하셔도 좋아요. 처음엔 욕실과 계단부터 시작하시고 점차 복도와 방까지 점검해 보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환경이 안전해야 뼈도 안전하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정기검진과 금연입니다. 뼈 건강을 관리하려면 뼈 밀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년에 한 번 뼈 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골다공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교정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뼈 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한 사람은 골절 위험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흡연은 뼈 건강에 큰 해를 끼칩니다. 흡연은 뼈를 형성하는 세포의 활동을 방해하고 칼슘 흡수를 저하시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금연 후 1년 이내에 뼈 밀도 감소 속도가 15% 느려진다고 합니다. 금연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시거나 금연 클리닉을 방문해 보세요. 처음엔 하루 담배 한 갭이라도 줄이는 걸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피우던 담배를 건너뛰고 산책으로 대체해 보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검진과 생활 습관이 뼈를 지킨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뼈 건강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늘려 뼈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은 뼈 밀도 감소 속도가 15%더 빠르다고 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명상이나 산책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예를 들어 집 근처 공원에서 천천히 걸으며 깊은 숨을 쉬어 보세요. 수면 부족은 뼈 재생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게 좋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은 뼈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엔 하루 10분 산책부터 시작하시고 잠자리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마음이 편하고 잠이 좋아야 뼈도 튼튼하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리법들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생활 속 작은 습관도 추가해 보세요. 첫째,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세요. 무리한 힘은 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은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둘째, 따뜻한 온열 요법을 활용하세요. 찜질팩으로 허리나 무릎을 10분에서 15분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온열 요법이 더 효과적이에요. 셋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앉거나 서는 습관을 들이면 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을 때 허리 쿠션을 사용하면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과식을 피하세요.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30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잠을 자면 몸의 리듬이 안정되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제 이 방법들로 뼈 건강을 지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78세 여성 어르신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골다공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박사님, 뼈가 약해서 넘어질까봐 무서웠어요. 손주랑 공원에 가고 싶어도 다리가 불안해서 집에만 있었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리고 넘어질까봐 외출도 꺼려졌어요. 젊을 때 우유를 잘 안 먹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폐경 후 뼈가 더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집에서도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대로라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줄어들까,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없을까 늘 불안했어요. 저는 김영자 어르신께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저강도 운동, 낙상 예방 환경 조성을 추천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와 멸치를 드시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집 안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라고 조언드렸습니다. 6개월 후 김영자 어르신을 다시 뵈었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셨어요. 박사님, 우유와 멸치를 매일 먹고 아침에 햇볕을 쬐니까 기운이 나더라고요. 의자 운동을 하니 다리가 튼튼해졌어요. 처음엔 10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5번씩 거뜬히 할 수 있어요. 집 안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니 넘어질 걱정이 줄었고, 손주랑 공원도 다녀왔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잡고 걸으며 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예전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서 매일이 즐겁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서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다음은 70세 남성 어르신 박정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정수 어르신은 뼈 밀도 저하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박사님,
뼈가 약해서 허리가 아파서 친구들과 산책도 힘들었어요. 집에서만 있으니 기분이 우울해졌죠. 젊을 때 흡연을 많이 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루 한 갑씩 30년 넘게 피웠으니 뼈 건강에 안 좋았을 거예요. 퇴직 후 활동량도 줄어서 다리가 더 약해졌고 이대로 계속되면 더 움직이기 힘들어질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손자들과 자전거도 타고 싶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허리 통증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박정수 어르신께 칼슘 섭취, 균형 훈련, 정기 검진, 금연을 추천드렸습니다. 시금치와 두부를 드시고 한발서기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뼈 밀도 검사를 받고 금연을 시작하라고 조언드렸습니다. 6개월 후 박정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시금치와 두부를 먹고 한발서기 연습을 하니 균형이 좋아졌어요. 처음엔 5초도 못 서 있었는데 지금은 20초까지 거뜬히 버팁니다. 뼈 밀도 검사를 받고 나니 안심이 됐고 금연을 시작하니 몸이 더 가벼워졌어요. 담배를 끊으면서 산책을 시작했는데 하루 20분씩 걷다 보니 허리 통증도 줄어들더라고요. 친구들과 산책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늘어나니 기분도 훨씬 좋아졌어요. 손자들과 자전거도 같이 타면서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박사님 조언 덕분에 활기찬 삶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해서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75세 여성 어르신 이영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영숙 어르신은 낙상 후 골절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박사님, 집에서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어요. 욕실에서 미끄러졌는데 정말 아프고 무서웠습니다. 다시는 다치고 싶지 않았어요. 외출도 무섭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뼈가 약해서 또 넘어질까봐 걱정스러웠어요. 젊을 때부터 스트레스가 많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잠도 잘 못 자고 밤에 자주 깨곤 했어요. 손녀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싶은데 다리가 불안해서 집에만 있으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영숙 어르신께 낙상 예방 환경 조성, 저강도 운동, 칼슘 섭취,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을 추천드렸습니다. 집안 손잡이를 설치하고 의자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매일 우유와 멸치를 드시고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조언드렸습니다. 6개월 후 이영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집 안 손잡이를 설치하고 매트를 깔았더니 안심이 됐어요. 의자 운동을 하니 다리가 튼튼해졌고 우유와 멸치를 먹으니 기운이 나더라고요. 명상을 시작하면서 마음도 편해졌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됐어요. 예전엔 새벽에 자주 깨곤 했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요. 손녀랑 시장도 다녀왔습니다. 손녀가 제 손을 잡고 걸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집 밖으로 나갈 용기가 생겼고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할게요. 이 관리법들을 실천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낙상 예방을 위해 욕실에 설치할 수 있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유용합니다. 이런 매트는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미끄러질 위험을 줄여줍니다. 가격은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고
설치도 간단해요.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욕실에서 안심하고 샤워할 수 있어서 좋다. 미끄러질 걱정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 하단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오늘 뼈 건강관리법, 생활 속 습관, 도움 아이템까지 모두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처음엔 하루 10분에서 15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3주만 실천하시면 뼈 건강이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제가 5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직접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식사 때마다 칼슘 음식을 추가하신 분들은 뼈 건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80대에도 건강한 뼈로 활동적이신 분들은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하세요. 첫째 주는 우유 한 잔부터, 둘째 주는 의자 운동 3분을 추가해 보세요. 셋째 주엔 집안 환경을 점검하는 식으로요. 한 가지 습관이 자리 잡히는데 3주가 걸립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칼슘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운동이 무리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칼슘은 우유, 멸치, 시금치 외에도 두부나 치즈를 드셔도 좋아요. 운동이 무리일 때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비타민 D는 어떻게 챙기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데 아침 10분에서 15분 햇볕을 쬐시거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시작해 보실 건가요? 칼슘 섭취? 3분 운동?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남기면 실천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건강으로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함께 건강한 뼈를 만들어가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며 마무리해 볼게요. 먼저 뼈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골다공증, 칼슘과 비타민 D 부족, 운동 부족, 흡연과 과음, 근육량 감소와 균형 감각 저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 밀도가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뼈 속 칼슘과 미네랄이 빠져나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에게 흔한데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 밀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대한골대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50%, 남성의 20%가 골다공증을 겪고 있습니다. 고관절이나 손목 골절은 낙상 후 가장 흔한 부상인데 회복이 어려워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은 뼈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60%가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부족으로 뼈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칼슘 권장량은 1000mg, 비타민 D는 800IU인데 이를 채우지 못하면 뼈 밀도가 매년 1-2%씩 감소할 수 있어요. 우유를 잘 안 드셨거나 햇볕을 쬐는 시간이 부족했다면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 부족은 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도 줄어들어 뼈 밀도가 감소합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미만의 신체 활동을 하는 어르신은 골다공증 위험이 30% 높다고 합니다.
퇴직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다리가 약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과 과음도 뼈 건강을 해치는 요인입니다. 흡연은 뼈를 형성하는 세포의 활동을 방해하고 칼슘 흡수를 저하시킵니다. 대한골대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2배 높습니다. 과음은 비타민 D 대사를 방해해 뼈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젊을 때 술을 많이 드셨다면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육량 감소와 균형 감각 저하는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30%가 매년 낙상을 경험하고 이 중 10%가 골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낙상 후 골절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특히 위험해요. 집에서 넘어져 손목이나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늘려 뼈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은 뼈 밀도 감소 속도가 15% 더 빠르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뼈 재생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몸이 더 약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5가지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입니다. 하루 800IU의 비타민 D를 섭취하면 뼈 밀도 감소 속도가 20% 느려지고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골절 위험이 15% 감소합니다. 우유, 멸치, 시금치, 두부 같은 음식으로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시금치 반찬을 추가하는 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햇볕은 아침 10분에서 15분 쬐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강도 운동과 균형 훈련입니다. 저강도 운동을 12주간 실천하면 근력이 25% 향상되고 낙상 위험이 20% 감소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10초씩 5번 반복하거나 한 발로 20초 서기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20분 걷기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후 5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낙상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집안 환경을 개선하면 낙상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복도 조명을 밝게 하고 신발은 미끄럽지 않은 걸로 신으세요. 집안 점검은 가족과 함께 하셔도 좋아요. 네 번째는 정기검진과 금연입니다. 뼈 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면 골절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금연 후 1년 이내에 뼈 밀도 감소 속도가 15% 느려집니다. 뼈 밀도 검사는 1-2년에 한 번 받으시고 금연은 하루 한 갭이라도 줄이는 걸 목표로 하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입니다. 스트레스는 뼈 밀도 감소 속도를 15%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하루 10분에서 15분 명상이나 산책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수면은 7에서 8시간 숙면을 목표로 하시고 잠자리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생활 속 팁으로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기, 온열 요법 활용, 바른 자세 유지, 과식 피하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제안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핵심은 하루 10분에서 15분씩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이 방법들을 3주만 따라 하시면 뼈 건강이 좋아지고
낙상 위험 없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어르신들 중 80대에도 활기차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런 관리를 꾸준히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건강으로 이어질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 뼈 건강관리법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어르신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계속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관절 건강관리 비법 주제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운동 덕분에 다리가 튼튼해졌어요. 칼슘 음식을 추가했더니 기운이 나요. 같은 이야기 정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혜로운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